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논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보도 아니다. 아직 뭐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법정으로까지 갔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철훈 기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육아휴직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조윤호 기자와 함께 오보의 역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어떤 논란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일보가 지난해 10월 4일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예. 예, 그래서 황교안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러면서 10월 14일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억 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얼마 전이죠. 1심에서 법원이 황 장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래서 한국일보가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 종이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물 게재하라.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사는 삭제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기사에 악의는 없었다라고 예. 판단을 해서 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제 원고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억 원 물어내라. 이렇게 네.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2천만 원만 네네. 한국일보가 물어내면 된다. 물론 이제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일 것 그렇죠. 같은데 우선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거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하고 네.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된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기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예. 하나가 10월 4일자 1면 기사 1999년 삼성 관련 수사 사건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예.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이 99년에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5부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황 장관이 수사를 했는데요. 그때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예. 이제 근데 한국일보는 무혐의 종결 이후에 이제 황 장관이 삼성 층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예. 한국일보가 갑자기 이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이제 3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3면 기사에 따르면은 황교안 장관이 또 되게 이름이 알려진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삼성 엑스파일 사건, 그 2005년에 이상호 당시 MBC 기자가 공개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수사가 이제 결론이 좀 안 좋게 났죠. 그래서 그랬을 때 안 좋게 났다는 건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와 그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 당시 민노당 의원에게는 좀 그 처벌이 가해지고 예. 이제 의혹의 그 당사자였던 삼성 관계자들에게는 무혐의 처리가 나서 예. 그 수사를 지휘를 했던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한국일보는 삼성 엑스파일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그 황교안 장관 역시 삼성의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예.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사실 뭐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네. 검사 시절이 얘기긴 하지만은 그걸 꺼내서 이렇게 기사화한다고 했을 때는 네. 또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은데 예. 한국일보가 이 보도를 하게 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근거는 뭐였습니까? 근거는 이제 여기 처음에 기사에 보면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이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고 결정적이었던 게 김영철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예. 김영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구조본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영철 변호사가 떡값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다.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으니 혼자 챙겼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한국일보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뒤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에게 좀
확인 취재를 했다고. 재확인 네, 과정이었군요.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뭐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사정당국 관계자 취재도 했고 또 네. 재확인 과정에서 이제 삼성 구조본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도 네.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기사화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황교안 장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요. 예. 10월 14일에 황교안 장관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며 2007년에 삼성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해서 그 2007년에 조준웅 검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삼성 특검이 있었는데 황교안 장관이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조준웅 특검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황교안 장관도 그 리스트에 있어서 삼성 떡값 리스트에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예. 수사를 해봤는데 이제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 입장은 2007년 삼성 특검을 통해서 다 해소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악의적이다 기사가 예. 이렇게 밝히면서 1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특검이 나 혐의 없다라고 이미 결론 낸 사안인데 네. 한국일보가 뒤늦게 이걸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뭐 네. 이런 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이 한국일보 보도 말고도 미디어오늘도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사가 나가고 나서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후속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김용철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해서 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김용철 변호사가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내가 전달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아니었고, 이제 흔히 이제 검사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이제 삼성에서 죄의식 없이 이제 상품권을 주곤 했는데, 이제 수사 검사 한 명당 뭐 의류 시차권, 그러니까 의류 상품권 한 매와 예. 뭐 에버랜드 이용권 한 매씩 주곤 했다. 이게 그 자리에는 그리고 다른 이제 북부지청 고위 검사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검찰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검찰 간부에게 한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전달돼야 떡값이지. 사실 이 정도는 뭐 당시 기준에 따르면 정의라고 볼 수도 있었다라고 예. 이렇게 밝혔고요. 그 미디어오늘 기자가 이제 자리에 있었다는 그 제3자, 그러니까 북부지청 고위 검사 쪽에도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일체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송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한국일보만 대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아직까지 못 본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조윤호 기자가 쓴 거 아닙니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예. 조현호 지금 선배가, 예, 데스크 그렇습니다. 맡고 있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한번 문의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 기사 것 못 보셨냐고. 예. 근데 이 500만 원, 2천만 원이면 이 떡을 얼마 정도 해야 이 떡값으로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그러게요. 예. 1년 내내 떡만 먹고 살아도 2천만 원 떡값 소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 뭐 신속하게 대응할 네.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정치권에서도 좀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월 17일 날 이제 법사위 그 국감이 있었는데요. 그때 황교안 장관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당시 박범계 서영교,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들을 이제 캐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물었는데 황교안 장관은 계속 이제 이미 수사까지 한 사안이다. 삼성 특검에서. 예. 그리고 새로운 의혹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다라고 계속 같은 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황교안 장관이 당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법적인 소송까지 가기 전까지 네. 한국일보의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언론 중재 과정 거쳤습니까 혹시? 언론 중재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소송으로 대처를 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당시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인도 아닌 공인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예. 정부에서 좀 언론 옥죄기를 한 거 아니냐. 1억이면 이제 사실 큰 돈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황교안 장관은 언론 중재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일보 그리고 그 한국일보 사회부장과 해당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가 이제 법정 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한국일보 법정 관리인 이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일보는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사를 썼던 당시에 이제 남상욱 기자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기사를 작성한 기자죠. 네. 보도한 내용은 모두 확인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를 했겠냐,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야 주장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쓸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예. 취재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썼으며 취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의 입장이 이제 네. 정반대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반된 상황이었는데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고요. 예. 근데 한국일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네. 1심 결과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원고 일부 승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일보가 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검증을 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의혹이나 주장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 기사로 도덕성과 청렴성에 훼손돼 직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좀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법원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곤란하다.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사실 김용철 변호사도 법원에 출석을 하라 증인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예. 김용철 변호사가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게 사실이라면 법정에 나와서 네, 그렇죠. 증언을 해줄 텐데 네, 안 네. 나오는 걸 보니 네. 믿을 수 없다. 네네. 아마도 한국일보 쪽에서는 김영철 변호사한테 좀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그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하셨나요? 한국일보 쪽에서는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지 이제 자기네들 기사가 사실이라고 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김용철 변호사는 아마도 조금 심적인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전 일이라서 예. 김용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증언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결과적으로 위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김용철 변호사 외에 다른 취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정당국 관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직에 취재원이니까. 어쨌든 뭐 예.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네네.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어떤 예.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가지 네. 또 그 북부지청 네네. 그 김영철 변호사가 전달할 때 같이 있었다는 제3자 네네. 뭐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나와서 증언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사실 이 기사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약간의 페널티를 좀 갖게 되고 가는 상황이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이후로도 계속 김영철 변호사를 네네. 설득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패소한 이후에 한국일보의 입장은 또 따로 나왔습니까?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다시 항소를 할 계획이고요. 예. 제가 월요일 날 통화를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항소가 결정이 났고 다음 주 중 정도에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예. 밝혔고요. 한국일보가 이제 또 법정 관리 상태라 법정 관리인의 또과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도 거쳐야 한다. 지금 내부에서는 편집국 내에서는 논의가 끝났지만 예. 그 법정 관리인과 논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에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물론 증언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게 유리한 증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 그걸 고려한다고 해도 2천만 원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법원이 이 기사는 악의적인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2천만 원이 나온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한국일보의 어떤 관계자는 이게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안이라 법원이 조금 눈치를 본 것도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예.
사실 법무부하고 뭐 대법원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네. 그런 권력기관의 성격은 아닌데 네. 어떤 법조인이라는 걸 좀 이제 고려했을까요? 네. 예. 그럴 것 같다라고 한국일보 쪽에서는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아까 한국일보의 보도로 인해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네.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법무부 장관직 지금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심대한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관이 몇 안 됩니다. 예. 그중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향신문이 그 국민들 독자들 상대로 공모하는 데는 지금 네. 국정원장 드림내각 국정원장 후보자로도 거론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일보가 뭐 법정관리인과의 논의를 통해서 예. 항소를 하게 된다면 네. 이 사건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또 갈 것이고 또 결론이 안 난다면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네. 예, 그 추이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미디어 오늘 기사 못 봤는지 꼭 법무부에 네. 공보관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또 날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